7페이지를 들어갈게요. 7페이지요. 자,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태극이라고 이제 봤다. 자,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하나는 양이고요. 이제 하나는 음이다. 그랬을 때, 태양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된다 이거죠. 예. 이런 그림이 됐을 때 이제 그럼 한 사이클로 딱 끊어서 보면 양의 초반부 부분과 양의 후반부 부분을, 양의 초반부 부분을 목이라 하고 양의 후반부 부분을 화라 하자.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죠? 오행학이라고 하는 것, 스타트가. 이거는, 이거 좀 위에다 적을게요. 하나 더 적어야 되니까. 음의 초반부 부분을 점점점 수축하고 점점점 부피가 줄어들고 시원해지고 서늘해지고 어두워지는 거를 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음의 후반부 부분을 수라고 이제 개념을 잡았어요. 그리고 화에서 토로 넘어갈 때의 기준을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를 토라고 잡았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이것만 갖고도 세상을 분석하는데 뭔가 좀 모자르더라 이거죠.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색깔을 이걸로 집어넣을게요. 요 놈을 한 번 더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조금 더 분석이 잘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목 중에서도 초반부 부분을 갑, 목 중에서도 후반부 부분을 을이라고 이제 또 개념을 이제 단어 하나씩 집어넣어요. 화의 초반부 부분을 병이라는 글자를 쓰고 후반부 부분을 정이라고 하는 글자를 또 써서 개념을 내리고요. 토라고 하는 거를 또 한 번 나눠서 이제 무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제가 한자 하나하나 또 써드려요? 안 써드려도 괜찮죠? 네. 그래도 우리 만난 지 지금 한 달째 됐는데 그래도 12글자, 22글자는 그래도 이제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양의 금 중에서도 초반부 부분을 경, 후반부 부분을 신. 그 다음에 수 부분도 초반부 부분을 개, 후반부 부분을 이제 임, 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된 거죠. 예. 여기까지는 그렇게 별 어렵질 않아요.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나온 놈이 뭐예요? 먼저 솟구쳐고 목 중에서도, 예? 목 중에서도 먼저 튀어나오는 놈이 양이고, 또 목을 수그러들게 만드는 게 음이다 이거지. 목이 또 져야 그 다음 화가 나올 거냐. 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오면 먼저 튀어나오는 놈을 양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화가 수그러드는 글자를 또 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화의 초반부를 양, 화의 후반부를 음. 요네 양이라고 표시하고 요걸 음이라고 표시할게요. 토에서도 토의 초반부를 양의 기운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이 나오게 되고, 경도 요게 양이 되고, 요게 신이 이제 금의 후반부 기운 음이 되고요. 수도 초반부 임이 양이 되고 후반부를 음이 되게끔 이제 요렇게 되더라 이지. 요건 외우기 쉽다 안 쉽다? 요 정도는 됩니다. 그죠? 예, 이랬을 때
우리가 외울 때요, 사주팔자를 이제 사주팔자 자꾸 접근할 때 무슨 글자를 써요? 갑자, 병인, 정묘, 이민 이렇게 쓸 때 지금 요 네 글자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요 갑이라고 하는 순간 요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나야 되느냐 하면은, 갑을 보는 순간 목이긴 목인데 양의 기운을 가진 목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요걸 보면서 목은 목인데 양의 기운을 가진 목이구나, 초반부 목이구나, 이렇게 생각나야 돼요. 병은요, 병은 저쪽에 화기운인데 화기운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진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그 다음에 정은 화기운은 화기운인데 음의 기운을 가진 놈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 되고, 임을 보는 순간 수는 수인데 양의 기운을 가진 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렇게 어렵질 않으니까 사주책을 볼 때 주로 무슨 말을 많이 쓰니까 한글로 쓰면 안 되겠다. 사주책 딱 읽으면요, 간목이 어쩌고 저쩌고, 을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써요. 근데 여기에는 이미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양이다, 음이다는 거는 생략된 채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외우고 있으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럼 이걸 뭐라 그런다? 책에는 병화가 어쩌고 저쩌고, 정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책에선 써서 나와요. 그럼 여기에도 역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숨겨져 있는 거를 우리는 암기하고는 있어야 된다. 토를 이야기할 때 무토일주다, 기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역시 요건 숨겨져 있는 거를 외우시면 되고요. 요렇게 그냥 너는 무슨 날 태어났냐? 그럼 난 무토날 태어났다, 기토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예. 경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긴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고 마이너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언제 태어났다? 나는 임순날 태어났다. 나는 개순날 태어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입에서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그냥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저 보세요.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러고 이제 입으로 그냥 굴리시면 좀 편하세요. 처음 공부하실 때,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러고 이제 입으로 좀 하다 보면 오행이 저절로 생각이 난다. 그리고 저기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드렸으니까 아예 외워버리세요. 초반에 나오는 놈이 청가는 제가 두 글자씩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기초예요? 근데 기초 맞아요. 기초 공부해야 돼요. 예. 처음에 나오는 놈이 플러스, 나중에 나오는 놈이 마이너스. 처음에 나오는 놈이 플러스, 나중에 나오는 놈이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외우면 좀 외우기가 쉽다. 자, 근데 이제 지지요. 노란색은 외웠다고 생각을 할게요. 노란색을 뭐라고 한다? 십청간. 하늘에 10가지의 기운을 나눈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죠. 그죠? 하늘은 완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 공간을 뭘로 써요? 시방삼세 부천, 시방을 쓰잖아요. 예. 완전하다, 우주는, 하늘은 완전하다인데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간은 고민 덩어리가 많다, 안 많다? 고민 덩어리가 많고 불완전한 인간이고, 왜 불완전하냐 이거지. 하늘은 완전한데. 지축이 기울어져 있음으로 해서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10개가 아니고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는 12개로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더 복잡한 현상을 띠면서 불안해져 버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10개의 기운을 내려다 줬더니 땅에서는 현상이 뭘로 일어나요? 12가지로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거지. 그럼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가 책임지고 있었어요? 크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양이죠. 예, 태양이 계절별로 10개의 기운을 줬는데 땅에서 반응하는 거는 몇 개로 주로 드러나더라? 12개로 땅에서는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태양이 10개를 줬다면. 그래서 지진은 12개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니 분석을 해보니 훨씬 더 자연법을 풀기가 쉬워지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엔 태양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건 뭐예요? 낮밤이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주고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사계절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주죠. 뭐 팽창한다, 수축한다, 활동적이다, 뭐 정적이다. 이건 나중에 확장된 논리고 눈으로 보이는 걸로 바로 딱 주는 거는 낮밤을 바로 태양이 가르쳐주고 있고 사계절 변화를 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계절 변화를 12개로 탁 나눴을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글자를 가지고 이제 궤도가 태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 땅에 해갖고 한 바퀴 돌 때 12단계로 지구가 있는 위치를 계산을 하니까는 분석이 잘 되더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12달 개념으로 이제 자축인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축인묘가 만들어진 거는요. 제일 첫 번째 지지가 이제 12지지가 만들어진 이유는 추나 추동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먼저 태양의 궤도를 12개로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게 12달이 첫 번째 의미가 돼요. 자축인묘를 만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월을 12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이 개념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게 월 개념이에요. 하루를 12개로 쪼갤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2시간 단위로 하루를 분석할 이유는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1년을 12달로 쪼개는 거는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때 농사 지어라, 이때는 모내기를 해라, 이때는 수확을 해라, 이때는 심지 말아라. 예? 이런 식으로 자축인묘가 만들어진 거는 목적이 뭐다? 월이에요. 월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서? 농경문화에서 권력자가 천문을 알아서 자기네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멸망 안 당하려고, 그죠? 그래서 저 12달을 숫자로 따져도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따졌다? 자월, 축월, 그 다음에 인월, 묘월, 진월, 사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해월 이렇게 나눴단 얘기예요. 근데 가운데 요 태양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요렇게 돼 있고 지축이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것만 하면 몇 개예요? 4개죠. 요렇게만 나는 게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이랬을 때 가장 지축이 이거는 지금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지구가 이쪽에 와 있으면
햇빛을 가장 작게 북반구가 요게 북반구니까 햇빛을 가장 적게 받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겨울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해가 짧은 게 동지야. 그 다음에 반대편이 이제 하지, 태양을 가장 많이 받는 하지가 될 거고, 여기가 낮밤이 똑같은 게 춘분이 될 거고요. 여기 낮밤이 똑같은 게 추분이 돼서 이러고 이제 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동지가 있는 거를 시작으로 이때부터 자월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월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자라고. 자, 동지는 어떤 느낌이에요? 즉, 태양의 힘이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아졌다가 태양의 길이가 동지를 기점으로 점점점 하지 때까지 길어지잖아요. 그 다음 또다시 이제 해가 짧아지죠. 그럼 여기가 해가 제일 짧은 게 동지야. 이때가 하지야. 이랬을 때 이때서부터 태양의 기운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양의 기운이 이때 출발한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양의 기운이, 그럼 양이 스타트할 때는 일양이겠죠? 예. 그래서 일양이 드디어 출발한다, 시작한다 해가지고 일양 시생 지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지를. 일양 시생지처라고. 일양이 비로소 처음으로 태어나는 지점이다. 동지를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양의 기운이 처음으로 나온다. 제일 작은 엑기스잖아요. 수의 기운 중에서. 예? 제가 수기운 말씀드렸잖아요. 예. 물속에서 정자, 난자, 그 다음에 과즙안의 씨앗,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보면 난자, 정자, 종자 할 때 요게 씨앗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양이 희생하는 거를 씨앗으로 생각을 해서 이 스타트를 자라고 스타트를 붙인 거예요, 자월이라고. 오케이? 예. 그래서 하늘의 궤도에서는 자월부터 시작을 한다. 자월 안에 뭐가 있느냐면 동지가 있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안에 자월 안에는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진월.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진월, 사월, 올,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면 제일 수월해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해월까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축월이 있고 인월이 있고 춘분이 왔었을 때가 묘월이에요. 네 번째로. 그래서 묘월 안에 보면 딱 중간에 춘분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진월이 있고 사월이 있고 하지 때 무슨 월이 있다? 5월이 있다, 이제. 정오가. 그럼 하지 때는 이게 꺾일 때잖아요. 예? 꺾일 때다. 그럼 이건 반대말로 뭐예요? 일음이 시생하는 지처가 되겠다, 이거지. 일음이 보이진 않지만 거기서 시작한다, 이거. 그 다음에 미월, 신월. 여기가 추분이 있는 달에 유월이 있고요. 그 다음 술월, 해월, 다시 자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진월, 사월, 5월, 미월, 신월, 유월, 술월, 해월, 자월 이렇게 도는데, 문제는 제가 요거 밑에 거, 이제 이건 밑에 좀 지울게요. 자월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월까지를 1년으로 하자는 설이 동지기년설이에요. 동지 때를 기준으로 일어날 기자 하루 해가 시작하자고 하는 게 동지기년설이에요. 말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언젠간 1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기간을 1년이라고 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레고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뭐 생일 잔치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이제 해주는데 우리한테는 하등의 의미 없어요. 오히려 천문학적인 관점에서는 1년의 시작을 뭘로 보는 게 중요하냐 이거지. 뭐를 스타트로 볼 거냐.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동지로 시작해서 동지까지를 이렇게 1년으로 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요만큼이 1년이면 딱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걸 쓴 적이 있었어요. 옛날 몇천 년 전에. 근데 하늘의 현상을 가지고 보니까 동지에서 시작해서 동지로 끊는 게 딱 맞아. 근데 이상하다. 해가 제일 짧으면 제일 추워야 되고요. 태양의 길이가 제일 길면 제일 더워야 되는데 이게 땅이 반응을 늦게 한단 말이에요. 한 대 딱 때리면 바로 아픈 게 아니고 한 달 반 있다 아픈 거예요. 땅이. 제 말 이해되죠? 네. 땅이 좀 뜨거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를 지나가서도 더 덥고 이게 시간차 공격이 생기는 거예요. 배구에서 이제 시간차 공격 때리듯이. 그래서 땅의 논리를 이거는 하늘의 논리고 진짜 땅이 따뜻해지는 시점은 언제일까라고 옛날 사람들이 또 분석을 해보니까 인월에 있더라 이거지. 인월에. 땅이 따뜻해지는 시기는. 동지는 언제냐면 자월의 중간이거든요. 요 자월 중에서도 딱 중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딱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진월, 사월, 오월, 미월, 신월, 유월, 술월, 해월. 여기에서 동지는 자월의 중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월의 중간까지. 요게 동지다. 1년이. 동지기년설이다. 근데 땅은 늦게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언제부터 빨간색. 예. 그럼 땅이 제대로 따뜻해지는 건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 그러니까는 입춘이라고 하는 봄이 들어왔다고 시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요쯤에 45일 지나서 요쯤에 입춘이 있거든요. 그럼 이때서부터 땅이 본격적으로 따뜻해져서 조금 천천히 이렇게 이제 더워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입춘부터 시작을 해서 축월, 인월이 될 때 여기까지를 땅이 더워지고 식어지는 한 사이클로 1년을 보자고 하는 게 입춘에서 시작해서 입춘까지로 보자고 하는 게 이게 입춘기년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위에 거 동지기년설은 동지를 기준으로 천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의 시작을 본다고 하는 게 주역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동짓날 새해 됐으니까 팥죽 먹자 그러잖아요. 팥죽 먹자라고 하는 개념도 동지기년설에 맞춘 거예요. 새해가 시작된 거를. 이건 무당들이 좀 잘 쓰죠. 스님들이나. 예. 입춘기년설이 사주명리팀이에요. 비로소 땅이 봄이 왔을 때부터 한 해가 시작한 걸로 치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자축을 뒤로 돌려서 입춘부터 3개월이 봄,
입하부터 3개월이 여름, 입추부터 3개월이 가을, 입동부터 3개월이 다시 입춘 올 때까지 3개월을 가을 이렇게 외우자 이거지. 사주명리는 입춘기년설에 따르니까 잘 맞더라 해서. 근데 여기를 이제 저희 이해되셨죠? 저 너무 말이 장황했어요? 한 번 들어놓으면 이제 두 번 안 들어도 되잖아. 예.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동네가 뭐예요? 목은 봄이라 배웠고요. 화는 이게 여름하고 무더위가 이렇게 붙어, 예.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금은 가을 기운이 많다 그랬고 이건 겨울 기운이 많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봄 석 달을 집어넣으면 글자가 어떤 글자가 들어오게 돼요? 인, 묘, 진 글자가 들어오게고요. 그냥 점선 안 할게. 그냥 쭉 끌게요. 나중에 점선을 써야 될 때가 있어서. 그 다음에 요 놈이 점선이 돼서 4, 5, 미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가을 석 달이 신, 유, 술. 그 다음에 겨울 석 달이 해, 자, 축 요렇게 배속이 돼요. 위치 배열이 저렇게 딱 들어가게 돼요. 왜 저렇게 배열이 들어갔는지 이해되시죠? 입춘기년설이기 때문에 저 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글자를 보는 순간 초봄이구나. 초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이 글자를 보면요. 진짜 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요거를 보면은 늦은 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요거는 초여름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글자로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진짜 여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포함한 것이고, 미라고 하는 글자는 늦여름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현상들을 포함한 거고요. 요거는 초가을, 가을, 늦가을, 초겨울, 겨울, 늦겨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포함해서 조글자로 상징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도 어렵다면 나도 모르겠다.